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명분으로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실무 라인의 독립적인 판단은 간데 없고 대통령의 독단만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했다라는 얘기 하는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 정부는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것.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이 현금이 유입되었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성공단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무기 개발에 흘러갔다는 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매일 말을 바꿨습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 문제 가지고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고 그런 동중 한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전용 주장은 사실상 폐기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거는 없었습니다. 유엔 결의는 철저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발언처럼 임금이 핵 개발 자금에 전용되는 결과적으로 사실상 전용된 것이라면, 그런 판단이라면 한국은 처음부터, 즉 이미, 그러니까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비로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은 위반한 것이 되죠. 남북 간의 정상적인 경제개혁관계,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경제와 관련된다는 우리의 소명을 유엔 안보리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납득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개성공단 중단이 지속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쩌면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의 두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쥔 중국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제재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가 대화의 궤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더구나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중국의 입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불사르는 식으로 뛰어 들어가면 다른 데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천만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미 사드 때문에 선 딱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미일의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아마 일정한 정도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한미일이 아무리 여기서 밀고 이렇게 올라가도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야말로 뒷마당이 저렇게 번하게 열려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핵심 이유는 근거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파할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정말 북한에게 치명적 아픔을 주고 싶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 먼저 꺼내면 안 되죠. 아니, 북한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개성공단 셧다운 시킬 것이야. 근데 지금 그냥 콱 닫아버렸잖아요. 북한에게 그런 시그널도 주지 않고요.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임금, 북한의 경제 사정에 비춰보면 작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북한도 국가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없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된다든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반면 우리가 치를 대가는 큽니다. 당장 124개 입주 기업이 가져오지 못한 물품 피해액만 2조 원이 넘고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협력업체 5천여 곳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게 뻔한 상황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재산에 피해를 주는 그걸 적절하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지원법에서 말하는 대북 사업 승인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6개월 이상은 취소를 못하게 돼 있고 또 미리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 요건도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어떤 변명을 들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조치에 해당합니다. 개성공단으로 생긴 남북 간 군사적 완충 효과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북쪽으로 이동했던 북한 부대가 원상 복귀하면 안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에 그게 최전방이에요. 거기 군 부대가 한 6만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개성시 북쪽으로 올라갔거든. 북상했다는 얘기는 안보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 비싼 에이왁슨이 조기 경보기 가지고 확 그런 것보다 거기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바로 그냥 이게 뭐 군사행동이 좀 있을 것 같아 하는 그야말로 최고급 휴민트 정보가 나오는 데지. 그래. 향후 남북 관계의 주도권도 북측에 빼앗길 공산이 큽니다. 어떤 정세 변화가 있더라도 개성공단을 정상 운영하자는 남북 간 합의를 불과 2년여 만에 먼저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북은 그 전에 여러 차례 핵 실험도 했던 때고 미사일 실험도 했던 거기 때문에 단순히 북이 추가적으로 어떤 핵 개발을 한다든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럴 때 그 경우는 어떠한 정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게 남북이 합의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처럼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는 조치가 어떻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대북 실무 라인이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본 것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대북 정책 하나만 봤을 때 이러한 상향식의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이행이 아니라 하향식, 다시 말해서 최고 정책 결정자가 원칙과 방향을 정해놓고 NSC가 거기다 논리를 만들고 관계부처에서는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홍명보 장관의 논리라든지 대통령의 연설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것이 입증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맞서 북한은 지난 1972년 가설된 남북 간 직통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44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셈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